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축전을 통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밝혔고요. 또 한미 외교안보 라인의 연쇄 통화도 신속하게 또 이루어지는 분위기고요. 예, 코로나로 멈췄던 이 한반도 정세 좀 변화가 있게 될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바이든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요. 상당 기간 이 한반도 정세가 좀 멈춰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좀 변화가 좀 예상되나요? 글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비합리적이었고 비정상적이었으니까. 예. 바이든 시대에 좀 합리적인 미국 정부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내외적으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 사회상이라든지 국제 정세를 반영하는 거니까 저는 차로 표현한다면 브레이크는 걸었는데 네. 유턴할 수 있을 정도의 뭐랄까요 환경이나 역량은 좀 두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고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착됐던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표현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예, 브레이크는 걸었는데 아직 유턴할 만한 좀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고 다만 이제 변화의 모멘텀은 예상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예. 그럼 이제 과거 트럼프 시대에 논의됐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재조정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중한미군 방위기 분담 문제도 좀 다시 좀 합리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거라고 보는데 두 가지 네. 때문인데요. 하나는 일단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동맹 정책이 틀렸고 특히 보호비를 갈취했던 거와 비슷하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건 분명히 바꿀 것이고 트럼프 당시에도 사실상 실무진에서는 우리가 인상안이 연 13%였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국방비 인상이 8%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율이었고 이걸 미국 실무진에서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네. 가져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한테 좀 많은 짐을 좀 지어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임기가 끝났지만. 네.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국내 방위비보다 더 많은 증가폭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합의가 될 걸로 보시는 거네요, 이건. 예, 그렇습니다. 네. 또 궁금해지는 게 이제 대북 전단 금지법 있잖아요. 우리 네네.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이 바이든 정부와 이 초기 좀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 약간의 오해라든지 이제 일종의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좀 약간 프레임이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네. 최근에 글도 썼는데요. 이 표현의 자유는 우리나라 내부가에서 사실상 광화문에 가도 김정은 화형식도 하고 서초 검찰청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전단은 적어도 미국 남북이 많은 전쟁 상태지 않습니까? 휴전 네. 상태인데 이 전단은 일종의 심리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표현의 자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달 말이나 이제 다음 달 초에 미 의회에서 또 청문회도 열린다고 하는데 그게 좀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오해한 부분들이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이게 표현의 자유와 사실은 사실 휴전 상태에서 벌어지는 어떤 심리전의 일종 이 부분은 미국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이란에 우리 선박이 이제 억류돼 있잖아요. 네. 예. 이 부분이 또 사실 미국과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이란 자금 문제가 이제 묶여 있는 부분이 있고 한 7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미국과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참 여러 가지 중첩적인 측면이 많아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그는 미국과 이란의 문제인 거고요. 네. 그냥 상식적이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상 이란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데 사실 우리도 이제 그게 포함되었고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돈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란이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동결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좀 설득하고 도와줄 정도의 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이란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중 사이에서 우리 선박을 억류해서 우리한테 미국을 설득시키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그렇게 이란의 속내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프레임 안으로 딸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게 이제 환경 문제고 기술적인 이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하면 되고요. 물 밑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공개적으로 우리가 미 이란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설 전에는 좀 우리 선박이 좀 풀려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좀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1차관 외교부 1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고요. 예. 제가 듣는 바는 이제 이란도 부담을 느끼는 것이 원래 이란이 한국에 대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우리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좀 너무하다. 이란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길어지면 한국에 대한 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이란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민심을 좀 이란 당국이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란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얘기인데 이 바이든 이 새 미국 행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 좀 핵심으로 거론되는 게 이란 핵합의의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당연히 응하지 않을 것 같고 좀 어떻게 보세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점 먼저 말씀드리면 북한이 보기에는 이란은 당시 개발 중인 다시 말해서 수준 자체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의 수준, 핵무기 수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게 줬던 정도의 어떤 양보라든지 보상 같은 것들은 비핵화를 꿈도 꾸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 장점은 뭐냐면 이게 일종의 중간 단계나 단계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에 대한 일몰 조항이라고 얘기하죠. 이란이 하고 미국하고 이 합의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확인하면 비핵화로 간다는 일종의 중간 단계라면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중간 단계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 중간 단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노이라든지 영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동결한다든지 몇 개 중간에 어떤 신뢰 조치 같은 영변이라든지 핵 동결 같은 부분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자 좀 장점을 살린다면 결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미국이 이걸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적용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정책은 인사로 말한다고 하는데 이 한반도 문제와 좀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분들의 미 행정부 내에서요. 좀 면면이 어떤지 좀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고요. 특히 지금 블랭켄이나 커트 캠블이나 이런 분들은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상당히 전문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를 중시하는 바이든의 입장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라든가 또 이제 캠벨 백악관 NSC의 이제 조정관이죠. 이런 분들의 인사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근데 조금 이 언론에 알려진 걸로는 좀 대북 강경파로 좀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 자주 하는데요. 네. 북한에 대해서 강경파가 아닌 사람은 미국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발언했던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반대하는 방향이었고, 북한에 대한 이벤트로 북한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이라고 네. 본다면, 그래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제재를 한다든지 압박하는 것이 순환이고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강경파라도 뭐 볼턴과 같이 북한을 붕괴시키는 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온건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또 안심도 되는 것 같고. 예. 근데 트럼프식의 이 톱다운 방식은 뭐 대북 협상에 이제 활용되진 않겠죠? 네. 톱다운 방식은 트럼프식의. 예. 저는 가장 좋은 거는 두 가지가 서로 합쳐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트럼프 이전에 주로 협상을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이었는데요. 예. 민주당은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바텀업 밑에서 신부 협상을 하게 되면 신고, 그다음 사찰, 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협상이 잘 깨지고 있었는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타협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실천이 안 됐거든요. 이것들이 적절하게 유연하게 합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일본이랑도 많이 가까우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 대북 정책을 그렇죠. 좀 언급할 때마다 그 일본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언급을 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세요? 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예, 저희 배경 자체가 일본과 상당히 커넥션이 많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일본을 더 중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국가와도 손잡고 또는 압박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좀 길게 보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보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는 움직임들을 보면 한국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그것도 모멘텀인데요. 그 부분은 긍정적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을 더 중시해서 한국에 대한 또 미일의 압박이 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한미일 삼국 동맹을 워낙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사실 우리가 또 한일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는 좀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동맹과 군사적 협력은 다르거든요. 동맹은 그냥 어떤 일이라도 우리 한미처럼 그냥 일본 편을 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척을 질 수도 있고요. 근데 군사 협력은 이슈별로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력은 할 수 있는데요. 동맹은 자동적 개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도 좀 이 얼개가 짜져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좀 쉽지 않은 건데요. 네. 우리가 가장 사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데 좀 아쉬운 것은 결국 임기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제 임기 후반부로 가게 되고 시작이 되고 특히 임기 초기에 미국은 한 6개월, 6월 달까지는 청문회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 정책에 대한 일종의 분석이나 평가 그다음에 이것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낭비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미국을 푸시하느냐 아니면 기다려주느냐 여러 가지 선택이 놓여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바이든 정부의 인사들하고 핵심 인사들하고는 사실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고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도 있고요. 우리가 볼턴 회고를 보고 보면 북한한테 대한 반감도 있었지만 사실 그 강경파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회방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통일부 업무 보고를 보면 이 남북 군사회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군사회담 제안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원래 보시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경우는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대한 위협도 있지만 미국이 대북 위협도 있지만
한국하고의 군사력 차이가 자꾸 벌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시에 핵을 개발함으로써 재래식 무기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일종의 위협을 일정 정도 합의를 통해서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남북의 군사합의나 위기관리 시스템은 북한이 느끼는 위협의식을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래서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일종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원장님이 얘기해 보니까요.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좀 이해가 한결 네. 좋아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영 원장이었습니다.